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현입니다. 다 같이 출발했는데 우리 둘밖에 안 보여. 뒤에 가던 달팽이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걱정 마. 그것들 모두 지구 안에 있을 거야. 김원각 시인은 달팽이의 생각이라는 시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혹시 오늘 느릿느릿 걷고 있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느릿느릿 걸어서 이동을 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언제부턴가 느릿느릿 걷는 사람을 본 적도 내가 느릿느릿 걸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당연히 빨리 가는 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느리게 가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달팽이의 시선으로 달팽이의 생각으로 가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느리지만 여유 있게 갈 때 세상이 한 뼘 더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몸 건강, 마음 건강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각도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말 처음 뵙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고요. 아, 저야말로 엄청 기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기대하신 거 맞죠? 네, 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미인이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네. 실물로 뵈니까 정말 잘생기시고 아유, 키도 과찬이십니다. 엄청 크신데 라디오에서는 키가 안 보인다는 아,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아마 애청자분들도 오늘 원장님과의 만남이 참 궁금하시고 또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운을 팍팍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네. 오늘 꼭 좋은 강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성 혹은 남성 그 부부들의 불임과 달리 말하면 난임이라고도 하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원장님께서 여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좀 중점으로 치료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주위에서도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저도 여성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도 혹시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불임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저도 진찰을 하다 보면 네.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 네. 아니면 뭐 가족들 간에도 이런 마음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네. 우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들 네. 왜 아이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아이가 안 생기는 원인을 단순하게 내가 배란이 잘 안 된다. 아니면은 수정은 됐는데 착상이 잘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약간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의료랑 관련된 분들도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불임 환자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불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조금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 어머니의 몸이랑 자궁을 네. 땅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수정란을 씨앗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땅이 네.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네. 촉촉하고 네. 이런 그 영양분도 많이 잔뜩 있고 이런 땅에 씨앗을 톡톡톡 뿌렸어요. 그러면은 식물이 무럭무럭 알아서 잘 건강하게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땅이 쭉쭉 갈라지고 아이고. 그리고 아니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아유. 그런데다 씨앗을 막 갖다 뿌려요. 예. 그럼 그 씨앗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안 자라죠. 그렇죠. 잘 못 네. 자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억지로 씨앗들을 막 갖다 뿌려가지고 간신히 하나 이렇게 싹을 틔웠다고 해도 네. 못 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기가 어렵죠.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불임이랑 난임 치료의 핵심은 이 땅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몸과 자궁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게 하는 한약 치료를 하는 것이
이 불임 난임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 난자의 배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네,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나는 배란이 잘 안 되네, 아니면 생리가 안 되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어머니의 몸이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러니까 임신할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임신할 준비가 안 됐다. 음. 어떻게 그럼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줘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임신의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난 아이가 왜 안 생겨? 왜? 안 생겨라는 그 안 생긴다는 단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내 몸이 아이가 생겨도 기르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몸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만 더욱 쉽게 풀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인의 의지로만 몸이 좋아져야 한다는 그 의지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가 잘 생길 수 있는 몸 자체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물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네.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도움은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그 몸 상태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를 또 어떻게 내 몸에 표출을 하냐면은 예.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것으로 생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3달에 한 번 했다가 한 달에 한 번 했다가 이렇게 생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생리통이 엄청 또 심해요. 예를 들어서 생리를 할 때 원래 정상적인 여성들은 이제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생리통은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떡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생리를 하는구나 하고 지나가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생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생리 전에 막 으스러져 추운 몸살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든지 그런 것도 다 그런 요소들이 표출이고 또 생리가 정상적인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런 분들은 아까 몸 건강, 자궁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머니의 몸 전체를 같이 봐줘야 돼요. 아, 그래 우리 땅이 씨앗을 키우기 위한 데는 거기 땅에 있는 영양분들도 있지만 거기 땅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기후 조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듯이 우리 어머니의 몸 상태도 자궁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궁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 몸 상태가 아이를 기르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은 아이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궁 건강만 볼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살펴야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배가 막 찬 분, 네. 손발이 찬 여성, 아니면은 두통이 너무 잘생긴 여성, 소화가 잘 안 되는 여성, 지나치게 과민한 여성. 예. 한의학에서, 뭐 의학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민한 것도 남들보다 지나치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마음을 편하게 하는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되고 그냥 각각의 상태에 따라 불임치료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네. 남성의 부분도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거를 짚으셨는데 네. 불임을 핵심이군요. 그렇죠. 예. 불임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그렇지만 지나치게 여성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불임 치료는 반드시 남성을 함께 봐야 되고 아, 부부가 함께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여성이 건강한데도 아이가 안 생긴다. 그럴 때는 더욱 핵심적이지만 항상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성분도 함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좀 궁금한 것이 흔히들 뭐 인공수정이나 뭐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경우를 하면 아무래도 유도배란 같은 걸로 인해서 몸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혹시 한방 쪽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어지나요? 제가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한방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건강해져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게끔 해주는 치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방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임신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임신된 아이가 건강하게 하는 것까지를 최종 목표로 해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의 몸이 안 좋아요. 네.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건강이 나빠져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애가 한 명 임신이 됐다고 해서 그 애가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그거는 그렇진 않겠죠. 좀 미지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임신된다고 해도 건강한 아기가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는 치료 과정 중에 반드시 어머니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 보면은 생리가 안 좋던 분들은 생리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네. 그리고 다른 데 불편한 점,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몸 여기저기가 쑤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증상이 같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치료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기만 생기면 되겠지?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을 좀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혹시 아이가 생기는데 자꾸만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예요. 어, 이제 내 몸 상태가 아이를 기르기 적합한 상태인가 보다 하고 일단 임신은 됐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은 유산 당시에 내 몸이 나빴다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나빴던 건가요? 그렇죠. 어, 유산 때 내가 뭔가 몸조리를 잘못해서 아이가 떨어졌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전에 내 몸이 이미 아이를 기르기 적합하지 않은 몸 상태였다는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마찬가지 원리로 사전에 미리 아이를 갖기 전부터 네.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한 어느 정도인가요? 사전에 한 몇 개월 정도 전부터 그렇게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기간은 여성의 건강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미리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산 직후부터 치료를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유산은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거는 이제 자연적인 내 몸의 생리지만 네. 유산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에서도 반드시 유산을 한 여성은 정상적으로 분만한 아이들보다 10배는 더 신경 써서 조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된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 29살의 한 여성이 있어요. 네. 그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기 유산을 2번이나 아이고. 했던 네. 케이스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난소 한쪽에 이제 기형종이라는 어머나. 그런 질환까지 갖고 있어서 어,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이 여성은 2번째 유산을 하고부터 아유.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네네. 유산 직후에 어혈을 빼주는 약으로 어머니 몸 건강을 좀 되살려주고 그 다음에 임신을 도와주는 약을 한 3달 정도 복용을 시켰는데 3달째 복용하던 도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나, 어머나. 네, 그리고 현재는 건강한 아이를 어이구. 이미 출산한 상태입니다. 예, 너무 네. 제가 원장님의 네. 출산도 아니지만 너무 그분에게 박수를 정말 드리고 싶을 만큼 네. 그럼 원장님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아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네, 기쁨을 그러니까요. 느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임신을 하셨다가 또 유산을 또 2번이나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네.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관리 자체도 좀 다른 분과 다르게 특별하게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임신 중 관리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아, 이분이 유산을 하시고 나서 네. 좀 관리를 보여주는 거를 약을 쓰시고 뭐 침을 하셨겠지만 네. 좀 다른 분과는 또 다른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난소의 기형종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처방을 해주신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분이었어요. 어. 왜냐면은 이제 몸 상태가 아니 또 이미 유산을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든 간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네. 하지만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칙대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적합한 치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이제 다들 뭐 요즘 인터넷 많이 접하니까 네. 얘기 들으셨겠지만 임신 중 약 쓰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약 드시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대로 이제 임신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게 되는데 초반에 약 쓰는 걸 조심해야 되는 시기, 오. 그리고 후반기에 반드시 약을 쓰는 게 도움이 되는 시기 이렇게 나뉘어요. 초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굳이 약을 쓰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여성분이 입덧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자꾸 붓는다거나 네. 그런 특이한 증상 아니면 뭐 하혈을 한다든지 네. 그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그때는 반드시 약을 써줘야 돼요. 아. 그게 어머니의 몸과 아이의 몸이 훨씬 좋으세요. 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초반에는 일정 기간은 지켜보는 시기가 있는 것이 어머니 몸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신 한 6개월 차 정도에 접어들면 네.
이제 제가 일전에 논문으로도 썼던 내용인데 어머니의 몸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약을 복용을 시키는 게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에 좋아요. 그렇군요. 괜찮군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네. 과거 조선 왕비들이 몸 관리 어떻게 받았냐면 아, 궁금해지네요. 예. 네. 그런 방식으로 몸 관리를 받았어요. 6개월 차가 되면 오.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해경고 홍씨라고 그 네. 사도세자의 부인인데 네네네. 그분은 세자빈일 때부터 그렇게 몸 관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몸이 조금 안 좋은 시기에는 한 4개월 차부터 약 복용을 하셨고 6개월 차부터는 거기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어이가 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금괴당기산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용 주기는 보름을 복용하고 보름을 쉬고 또 보름을 복용하고 이 주기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승경원 일기라는 그 왕실의 일기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후에는 또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예, 산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산후 관리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어머니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요즘 거의 산후조리원에 가면 대부분 다 산후한약을 복용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래서 산후 관리는 일단 핵심이 어머니의 몸이 출산하면서 어머니의 몸에 생긴 그 어혈을 빼주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 산후 한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배가 바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옆에서 보시면 그러시죠. 그리고 아이 낳으면서 고생하셔서 그 아직 몸에 어혈이 쌓여 있어서 얼굴 안색도 조금 검어지시고 네.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좀 쑤시거나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산후약은 요거를 핵심으로 치료를 하는데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오로도 정상적으로 더 빨리 빠지고 배도 빨리 빠져서 이 임신 전 몸매로 돌아가기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거무스름한 안색도 혈색이 훨씬 빨리 돌게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은 그 손목이 아프다고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오시는데 네. 아기를 많이 안아서 손목이 아프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저도 예. 제 지인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고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아닌가요? 예, 물론 아기를 안아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제 아기는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이상하게 친구들이 안고 이모가 안고 아빠가 안고 이러면 안 아파요, 손목이. 네. 근데 어머니가 손목이 아픈 이유는 산후에 많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몸 안에 아직 어혈이 남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아기를 안더라도 손목이 더 아프고 시큰거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온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아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몸 건강에 지금 좋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꼭 뭐 출산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자궁 문제와 또 관련된 다른 사례도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성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그 여기저기서 좀 오랫동안 질환이 진행됐던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네.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써주셔서 어머나. 기억나는 환자분이 예. 한 분 계세요. 네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 없이는 호르몬제를 안 쓰고는 1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생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어머. 생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중간중간에 호르몬제를 이렇게 꼭 써줘야만 나오고 자기가 근데 호르몬제 먹다 보니까 본인 말로는 약 때문에 그런지 몸이 자꾸 불고 이제 몸무게 20kg 이렇게 쪘대요. 그리고 뭐 피부도 안 좋았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떤 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호르몬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또 안 드시면 또 안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랬다가 또 끊으면은 또 3달이고 4달이고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 내원을 하셨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한약을 미처 한제도 다 복용을 하시기 전에 호르몬제 이미 끊은 상태였고 네. 생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오. 같은 경우도 치료가 굉장히 빨리 그러네요. 진행돼서 좀 놀란 케이스였고 네네. 예, 보통 10년이면 더 걸리거든요. 기간 그렇군요. 되는 분들이 많아서 더 네. 걸리는데 환자분도 좀 놀라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래서 마무리 약까지 조금 더 복용을 하셨는데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근본적인 치료를 딱 잡고 해주신 거였죠? 예, 물론이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겠네요. 근본 치료라고 하면은 보통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오래 걸린다는 건 뭐냐면은 당장 눈 가림을 하는 치료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를 해서 급하게 잠깐 뭐를 한다. 그런 방식의 치료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는 거지. 네. 이걸 이제 완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근본 치료를 받아야만 빨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근본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증상이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좋아져도 다른 게 또 나빠져요. 그렇게 해서 몸이 또 그게 또 다시 거꾸로 악영향을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몸 전반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치료해야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속도가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뭐 3년, 네. 뭐 4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아기가 3달이나 뭐 4달 이렇게 치료를 받고 아이가 생긴다. 네. 그러면 그거는 3달, 4달은 긴 기간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기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3년, 4년을 기다렸는데. 그렇죠. 예. 물론 환자들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씩 네, 달라지겠지만.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몸 안 좋은 게 한 10년이 지속됐어요. 예. 그런 분들은 뭐 3달, 6달 낫기만 하면, 왜냐면은 그렇죠. 그걸 고치질 않으면은 그 10년이 앞으로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질환들인데, 그런 건 반드시 근본 치료를 해야지만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분들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개선을 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의 강의가 불임과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불임과 난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네. 비염이 있는 경우에 네. 소금물이나 뭐 아니면 식염수로 네. 코를 닦아주면 비염이 싹 낫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염증이 오히려 더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인터넷에 보면 온갖 정보들이 네. 이렇게 막 난무를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기 전에 네. 좀 그 질환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염이라는 네, 질환에 단순하게 대해. 그렇게 생각하기 네. 전에 자, 우선은 비염이 왜 생긴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네, 비염이 왜 생길까요? 글쎄요, 좀 건조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은 일단 이 왜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죠. 네, 나는 비염 환자구나. 네. 그렇죠. 저도 네,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궁금증을 지금 그렇죠. 네, 느낀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또 먼저 드려볼게요. 네, 어떤 건가요? 우리 몸속에는 우리 코에는 코 안에 점막이라는 게 있어서 있죠? 좀 촉촉한 환경을 유지를 시켜주죠. 네. 코 속은 왜 촉촉하게 유지가 될까요? 필터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한번 공기를 돌려서 안으로 넣어주잖아요. 예, 역시 건강 방송 하셔서 그런지 맞나요, 근데? 네, 거의 유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숨을 쉬다 보면 각종 먼지라든지 뭐 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폐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차단하게 네, 주기 그렇죠. 위해서 우리 몸 코 속에는 코 점막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점막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몸이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니면 폐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몸이 과항진을 하면서 이 점액들을 많이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네. 콧물 많이 나죠.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럴까요? 나쁜 거를 밖으로 빼주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네. 그런 역할도 물론 있고, 네. 감기 걸려서 몸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몸 상태가 좋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몸이 이제 일종의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더 신경 써서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콧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염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음. 그 감기 걸린 것처럼 그 콧물이 많이 나오는 예를 들자면은 네. 그런 비슷한 작용이 우리 몸에서 사시사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항상 안 좋기 때문에. 어, 그리고 꽃가루 날리는 시기나 환절기에는 더하죠. 더 외기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아 몸을 더 보호해야겠다. 이러고서 더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궁금하신 점이 생리식염수를 쓰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우리 몸에 그런 자꾸만 콧물이 고이는 거는 네. 아니 비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농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은 내 몸이 그 자체가 병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내 몸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사용하는 게 음.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그렇군요.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한두 번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매일 하거나. 치료의 관점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증상 완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 실제로 비염 있는 환자분들은 그걸 안 하고는 도저히 못 버텨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치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근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내 몸에 전문의랑 좀 상담을 하시고. 그렇죠. 그 방식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곽도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든든보감 든든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율무입니다. 율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곽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율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율무는 우리가 그 율무차 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어릴 때 율무차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 일단 간단하게 이제 학술적인 자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율무는 벽과에 속하는 율무, 씨앗을 율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트에서는 식품용 율무를 팔고 네. 그리고 한의원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용 율무가 또 따로 있어요. 식약처에서 다르군요.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율무를 처방하게 되는데 네. 요 의약품용 율무를 의인이라는 약제명으로 부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율무, 즉 의인은 다리에 쥐가 달라는 분들 많이 괴롭잖아요. 네, 쥐나 그렇죠. 그러면 풀리지도 않고 예.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 아, 좌골신경통 그런 게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폐가 안 좋은 분들한테도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히 율무가 효과를 이제 병원 의료기관에서 유명하게 쓰이는 주 작용은 네,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주셔서요. 너무 귀한 정보라서.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거는 이제 몸이 많이 붓거나 찌뿌둥한 분들 있죠. 아니면 뭐 날을 많이 타거나 이런 분들, 네. 뭐 날구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걸 이뇨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부은분들 소변 빼준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바로 다이어트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네. 율무차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들리죠. 네네. 근데 이제 율무차만 이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살 빼겠다고 드시는 분들 계실까봐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율무차에는 설탕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군요. 오히려 더 찔 수도 있으니까 아, 율무차는 그래도 맛으로만 드시고 아, 지나치게 뭐 그 의존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율무에 대한 일례를 좀 들어드리자면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30대 여자 환자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분한테 마황이라는 약재와 네. 율무, 즉 의인이 들어가는 약재를 사용한 처방을 이제 투여를 했는데 네. 투여하고서는 보름 만에 한 15kg 정도가 15kg
보름 만에 3kg 정도가 큰일 날 뻔. 15kg면 절대 안 되죠. 아이고, 그럼 깜짝 좋습니다. 예, 놀랐네. 그러면 안 돼요. 네네네. 예, 3kg 이 정도도 빠른 거예요. 네. 그 정도가 감량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 율무라는 이 약재는 다이어트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상용되는 그런 약재예요. 하지만 살이 또 찔 수도 있다는 점. 그렇죠. 반드시 네. 요요를 주의해야 돼서 네. 그 다이어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비만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지 요요가 안 생깁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 여기서 이제 그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이제 마왕 같은 경우는 대사력을 이제 증진시켜서 그래 살을 빼준 역할을 하고 이 율무는 몸 안에 쉽게 말하면 물순환을 좋게 해줘요. 그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줘서 그 다이어트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누군가는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누군가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 그리고 누군가는 꿈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원동력이 뭐냐는 질문의 대답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힘, 여러분은 어디서 그런 힘을 얻고 계신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광진구 광진경희한의원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내일은 서울 서초구 광덕 안정한의원 강남 노년점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